내가 노화를 맞았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변실금이 있다고 상상하면 굉장히 자존감도 굉장히 저하되고 건강상의 문제도 초래되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변실금의 원인과 관련 요인을 좀 몇 가지 보자면요. 일단 결장, 직장 또는 학문, 네, 배변과 관련되는 조직들이죠. 그런 기관들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 변실금이 이제 유발됩니다. 예를 들면 diverticular disease라고 해서 개실 질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직장염, 치질, 프롤랩스 대장의 탈출이죠. 그 다음에 대장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변실금이 초래되기 쉽고요. 또 설사와 장기간의 변비, 장기간의 변비는 결국 분변 매복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사와 변비가 공존하는 하거나 또 얼터너티브하게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변실금이 흔하게 생깁니다. 또 요실금을 가진 노인의 방광내 과반사와 아주 유사하게 직장 내에서도 신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변실금이 유발되는데요. 치매, 당뇨, 척수장애, 뇌졸중 이러한 질병들이 직장 내에서 신경의 변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변화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환경일 때 물리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굉장히 곤란한 어려운 그런 장벽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곳에 입원을 해 있거나 그럴 때는 가고 싶어서 가다 보면 이미 그냥 나와버리는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변실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계단을 막 올라가야 화장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먼 곳에 화장실이 있다든가 또는 구조적으로 어떤 뭘 지나가야 되는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멀쩡하고 다른 질병이 없어도 노인 환자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원인들을 볼 수 있겠고요. 변실금 발생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우리가 꼽자면 직장에서의 감각 이것이 디센시테이션 됐을 경우에 변실금이 잘 발생합니다. 항문의 외괄약근과 치골직장근 이 두 근육의 수축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이가 있어도 그것을 보유할 수 있고 이렇게 힘을 조절하는 건데요. 노년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수축 능력이 또 큰 요인으로 관련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배변 결정을 적절하게 내리는 인지적인 능력에 변화가 왔을 때 또 물질을 저장하는 직장의 수용 능력이 직장 크기가 줄어들었다든가 위축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 수용 능력이 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변실금과 발생과 관련되는 네 가지 주요 요소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인에게서 변실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이 뭐고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쭉 하고 나면 그 환자에게 어떠한 그럼 중재를 해주는 것이 지금 맞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호중재, 변실금에 대한 간호중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변계획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계획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시간에 변 배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10일에서 15일 동안 꾸준하게 배변 계획에 따라서 변이가 있든 없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다 보면 차츰 그 시간에 맞게끔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배변 계획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을 비워놓고 시작을 하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배변 기록장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드셨는지, 수분 섭취는 얼마나 했는지, 완화제를 사용했는지의 여부, 또 얼마나 복용했는지, 배변 형태와 시간은 어떠하고 그때 어떠한 간호중재들을 해줬으며 이때 발생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체크리스트 내지는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이 이 환자의 앞으로의 배변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려할 우리가 배변 계획을 할 때 고려할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적절한 식사와 수분 섭취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잘 먹어야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합니다.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커피와 홍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변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장벽의 운동을 자꾸 자극해서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변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와 수분 섭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활동과 운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체순환, 장순환, 소화와 연동 운동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변을 배출하는 근육의 탄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복부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변 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의 규칙적인 배변 시도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음식 섭취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침 식사 후 간다든가 아니면은 음식 섭취 후에 아침 아니면 시간의 일관성과 규칙성 이런 것들을 잘 환자하고 의논을 해서 언제를 가는 것을 한다. 그거 가서 얼마 동안 시도를 해본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잘 배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꾸준하게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배변 완화제, 좌약, 항문괄약근 마사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좌약은 이제 배변 계획을 시작할 때 노인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복근에 힘을 주게 하거나 또 교육을 함으로써 규칙적인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